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율빛 학원에서 이번에 기본 유형반을 맡게 된 안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논술의 기본 유형에는 무엇이 있고 율빛 학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OT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고 가야겠죠? 저는 율빛 학원에서 지난 2년간 수석 첨삭 조교로 1000부 이상의 첨삭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율빛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워크북 연구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에이 뭐야 2년밖에 안 한 어중간하게 데려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테지만 저는 이화여대, 항공외대, 숙명여대, 홍익대에 합격을 하고 경희대 예비 1번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떻게 논술로 이렇게 수시에서 쾌거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수험 생활의 따끈한 경험과 첨삭 조교로서의 그 노하우들을 이번 수업에 녹여냈습니다. 그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라 논술 전형이 매우 생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논술은 누가 더 논증력 있는 답안을 써내느냐의 싸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누가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답안을 써내냐인 거죠. 그러면 논술 삐약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논증력이란 건 뭔가요? 자, 논증력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연애 경험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 중에 누구한테 더 상담을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경험이 있는 친구한테 받고 싶겠죠. 왜냐? 말 그대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 뒤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근거가 있으니까 없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말의 신뢰도가 있겠죠. 자, 논술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근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자신의 답안에서 논리성을 돋보일 수 있는 도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술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논증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유형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 유형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이 기본 유형반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6주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볼 거예요. 유형들에 대해서.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요약하기와 비교하기 유형을, 4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적용하기 유형 중에서 설명하기, 평가하기, 비판하기 등의 유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매 유형을 새로 배울 때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유형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자, 두 번째는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세 번째는 답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자, 결국에 이 세 가지도 논증력 있는 답안을 구성해내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은 논리성 싸움이라는 점에서 수학과 가장 닮아있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개념 공부를 한 후에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형 풀이를 하죠. 논술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배웠던 유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논제를 풉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제와 실전 문제들을 주게 될 텐데 그 예제와 실전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유형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기출 논제들로 선별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 제시문들을 읽고 답안을 작성을 했다면 제가 그 논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논제를 해제하는 시간에는 같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 제시문에서는 어디에 반응해서 읽었어야 됐는지, 다른 제시문과는 어떻게 연계해서 읽었어야 됐는지, 또는 개요를 작성할 때 어떻게 짜임새 있게 작성을 했어야 됐는지, 답안을 작성할 때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썼어야 됐는지 등의 내용을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학창 시절 때를 떠올려 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기억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수업을 듣고 나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복습하는 시간을 굳이 가지지 않고서도 기억에 남아있는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 것들은 사실 선생님의 역량입니다.
수업을 전달할 때 그 전달력, 수업의 흥미도 아니면 내용의 배치 같은 것은 선생님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기억에 남는 공부가 될 수 있게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제시문이나 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에피소드들과 아니면 관련된 예시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에 남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릴 겁니다. 자,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다면 첨삭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첨삭은 단연 논술의 꽃이 아닐까요? 제가 첨삭을 하면서 가지는 하나의 철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첨삭을 해줄 때 하나라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자라는 거예요. 학생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시켜 줘야 다음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이전에 받은 피드백, 그 포인트들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첨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매 주차마다 쌓이면은 학생들은 파이널 갔을 때 자신의 답안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주간의 커리큘럼, 수업 방식, 첨삭 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OT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내보고 싶어요. 사실 입시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만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수험 생활의 경험과 근 2년간의 첨삭 조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요. 하고 있다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자신이 공부한 시간에 취하고 앉아있는 그 순간만을 기억하고 그런 것은 사실 공부하는 척에만 불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입시라는 것은 이 하고 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와 더불어서 제대로 알고 있다까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논술에서만큼은 알고 있다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실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OT 영상은 이만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